보다가 영상으로 보니까 좀 새롭네요. 여러분 영상 보는 걸 짧게 하기 위해서 잠깐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화학결합과 물질에 관련된 성질 그 단원인데요. 바로 들어가죠? 그쵸?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책에 필요한 그림들이 또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작할 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판서를 좀 약간 세팅을 해놨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잠깐 스톱해놨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온결합 물질, 선생님의 이온결합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어떤 결정 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결정 구조. 이 결정 구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금이 이렇게 만졌을 때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으면서 약간 정면지름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 그렇게 해서 거치를 형성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결정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 42페이지 그림 1-16을 보시면 염화나트륨 구조가 지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교차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결정 구조라고 하고, 결정 구조는 우리가 일단 화학식을 표기하는 걸 배울 텐데 분자, 여기 공유결합과 달리 숫자를 다 일일이 세지 않아요. 이거는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많기 때문에 그 개수를 다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대 몇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그 개수 D만 쓰는 겁니다. 뭐만 쓴다? 개수 D만 써요. 얘는 우리가 표기할 때 개수 D만 쓰는 거예요. 개수 D. 존재를만 다 쓰지 않아요.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 성질을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쓰는지, 그렇지? 선생님이 가르쳐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원래 사실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걸 배웠을 거예요. 근데 기억 저편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건데 또 친절한 소영씨가 여러분의 또 복귀를 위해서 다시 써봤습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같이 배움을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보시면 빨간 것부터 먼저 보실게요. 좀 잘 보이진 않을 테지만 잘 보면 여기는 양이온을 읽는 법, 음이온을 읽는 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양이온을 읽는 법은 어떤 원소, 아마 금속이겠죠? 금속 원소에다가 이온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나트륨 여러분 11번이잖아요. 11번.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원자과 전자 이거 배치를 구할 때 보면은 2, 8, 1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아마 1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를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1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데 1을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죠. 플러스 1만. 그럼 1을 또 어떻게 읽는다? 그냥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금속 원소에다가 이온만 붙이시면 된다. 뭐가? 양이온이. 반면에 음이온은 뭐뭐화 이온 이렇게 붙어요. 뭐뭐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뭐화 이온 붙이면 되는데요. 원소 이름 끝에 소를 끄달려서 소, 산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염소,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소를 제외하고 뭐뭐화 이온 붙이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고. 예를 들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예요. 수소는 비금속인데 수소 이온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별개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네, 선생님 많이 얘기하죠. 17번 염소.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이니까 하나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쓴다?
17하고 CN하고 여기다가 E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만 표기하죠.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 이름은 원래 염소예요. 염소. 소자 빼는 거야. 소자 빼면 뭐만 남아? 염만 남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 염화염. 만약에 산소가 소자 빼봐. 그럼 3번 남지? 산화 이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소자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 선생님? 그냥 뭐뭐 화 이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얘 이름이 뭡니까? 플로린이잖아요. 플로린. 얘는 염소와 마찬가지로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로 또 표기를 하죠. 빼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어주는가? 플로린화 이온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없습니다. 이거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있는 게 염소하고 산소가 소자 빼고 화 이온 붙인다. 물론 예외는 있다. 수소 같은 경우에들은 어떻게 한다? 소자를 빼잖아. 수화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냥 수소 이온이에요. 걔는 어차피 양이온이니까. 그래서 걔는 특별한 애도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수소 이온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수소는 사실은 금속은 아니지만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읽는 법은 알았으니 그럼 어떻게 표기하냐? 어떻게 그럼 합쳤을 때 어떻게 했냐? 한번 보시죠. 자, 저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하나는 나트륨 이온하고 하나는 염화 이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표기하는 것과 읽는 게 순서가 반대예요, 반대. 자, 그럼 어떻게 한다? 표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속을 먼저 쓰시고 비금속을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선생님? 여기에다가 얘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Na C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비금속에서 금속으로. 즉 어떤 방향?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읽는 겁니다. 읽기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이온자 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 이렇게. Disconnecte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좀 정확히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서 선생님이 옆에다 또 다른 샘플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얘는 CA, 칼슘이에요, 칼슘. 근데 얘는 양이온이니까 그냥 칼슘 이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칼슘 이온이에요, 칼슘 이온. 얘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염화 이온이죠. 자, 쓸 건데 뭐부터 쓴다? 그렇지. 금속부터 써요. CaCl을 씁니다. 그런데 앞전의 사례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뭐가 다르냐? 잘 보시면 얘는 전하량이 1이고 얘도 1-이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0이 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온 결합 물질이 뭐든 간에 중성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이온 전하와 양이온수 곱한 것은 음이온 전하와 음이온수 곱한 거를 합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했을 때 0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 개씩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개수비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은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반면에 얘는 좀 달라요. 자, 왜? 얘는 2 플러스야. 얘는 1 마이너스야. 그럼 그냥 쓰자니 아마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럼 0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하나 더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표기하는 건 똑같아요. 금속 다음에 비금속 쓰는 건 똑같은데 밑에 여기 있는 숫자는
이 전화량을 보고 쓰셔야 됩니다. 얘가 2하고 1이기 때문에 얘가 몇 개 더 필요하다? 오히려 2개가 더 필요해서 결합을 해야 0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량을 얘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얘 이름은 뭐예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염화 칼슘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제습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쵸? 이렇게 표기하시면 여러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주죠? 그때 선생님들 다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온이랑 물질이 어떤 애들이 있느냐? 총 4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요, 우선 그 녹는 점과 그 끓는 점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온 결합 물질은 보통 다 고체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 실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도 그냥 녹이려면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평상시 물질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대부분 물에 잘 녹아요. 그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일어나요. 이온화.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온화가 일어나요. 물에 녹으면 보통 이온화가 일어납니다. 이온화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눠지는 걸 말해요. 이온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이온화 때문에 어떤 특이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잠깐 3번 건너뛰고 4번 먼저 보시면, 이 4번은 뭐 쓸 거냐면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쓸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지금 물리를 아직 안 배웠어요. 잘 모를 테지만 아마 중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전기를, 우리가 전류를 통한다는 것은 전자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전자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화학물질 중에서 전자 역할을 하는 애가 또 있어. 그게 바로 이온이에요. 근데 원래는 제가 평상시에는 무슨 상태라고 했죠? 아까 전에 고체 상태라고 했어요.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서로 정정기적 능력에서 붙잡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온이긴 하지만 붙잡혀 있어서 흐를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있긴 해. 전자력과 항해가 있으나 못 움직여요. 그런데 지가 녹거나 액체가 되거나 혹은 물에 녹아져 있고, 아까 물에 잘 녹는다고 했으니까 이때 되면 뭐가 일어난다? 이온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는 양이온, 음이온이 있는데 고체일 때는 서로가 정정기적 능력에 붙잡혀 있다 보니 못 움직인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내가 열을 받아서 액체가 되거나 물에 녹아서 수용의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일어나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돼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45페이지 1-19에 그 그림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 소금이겠네요. 얘를 물에 지금 녹이는 그림이 아마 나올 겁니다. 보세요. 녹였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지금 나눠져서 도실도실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전극을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극을 보시면 내가 지금 아마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염화나트륨 나왔으니까 Na 플러스, 즉 양을 피는 애들은 이쪽으로 합니다.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염화이온은 어디로 간다? 플러스로 이동해서 이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요. 그리고 어떤 상태일 때나 액체하고 수용액일 때가
물체는 흐르지 않는다. 이게 얘랑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잘 메모해 두시고 한번 거기에 그림이랑 그림 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리딩을 해보시면 다시 또 이해갈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 또 모르겠다고 하면 다음 주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이 뭐가 있느냐, 우선 쓰세요. 힘들죠? 간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받게 되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진다.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교과서 42페이지 1-17 이용매만 물질의 쪼개진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영화나 TV 보통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층을 만약 내가 힘으로 딱 하고 때려요. 힘을 줘가지고 때려요. 딱 때려요. 가로만 딱 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밀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손을 지울게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막 뿔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 보다 보니까 얘하고 뭐야? 전화가 같게 되죠. 그럼 뭐가 발생돼요? 청력 혹은 반발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층이 얘가 떨어지기 위해서 톡 하고 떨어져 나가요. 생각보다 쉽게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중 있는 소금을 가지고 힘을 가하면 생각보다 잘 부셔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면 침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1-17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빨간 부분이 무엇일 거냐면 그 이유를 살려볼게요. 이유를. 왜 쉽게 부서지느냐? 그러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화를 뜨는 이온들이 뭐가 일어나? 청력공 반발력.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온배랑 물질에 대한 쓰는 법과 그죠?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좀 부족해서요. 선생님이 조금 세팅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물과 물질 해가지고 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세팅을 미리 좀 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고물별은요 제와 달라요. 전 결정이잖아요. 분자 구조예요. 분자 구조. 분자 구조는 뭐냐? H2O처럼 정확하게 그 해당하는 종류와 그만큼 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걔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개수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고 숫자도 쓸 수 있어요. 쟤와 달라요.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다시 돌아가면 여기 밑에 써있는 예를 들어서 1대1 이런 것들은 개수비라고 해서 개수비. 진짜 개수가 아니라 몇 대 몇을 우리가 결합하는지 알아보는 개수비라고 한다면 얘는 실제예요. 실제. 총수가 이루어짐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특징이
이온결합보다는 비교적 낮습니다. 뭐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 실온에서 기체 기온과 훨씬 더 많아요. 베트나 기체 또는 기체 상태이다.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물에 다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잖아. 그럼 녹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건 많지 않고 대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애들이 불을 잘 녹냐? 예를 들면 여러분 당, 설탕 물에 잘 녹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공유결합이다 얘들아. 설탕은 물에 녹는 거하고 여러분 이온하고는 느낌 달라요. 이온결합 물질 당연히 물에 잘 녹으면서 이게 분해되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근데 얘는 물에 녹기만 하지 그게 이온화되지, 즉 양이온과 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그 덩어리, 분자 덩어리 자체로 이렇게 녹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45페이지 1-20번 그 그림 보시면 설탕이 나오는데 설탕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원을 띄고 있지 않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야? 분자 자체가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 자체가. 그래서 녹는 거와 이온과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설탕, 그 다음에 이거 염화수소. 선생님이 염화수소는 물에 녹으면 염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애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아요. 예외적인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참고로 염화수소는 HCl이라고 하고요. NH3라고 합니다. 설탕도 분자 구조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다 왔어요. 대부분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이온결합과 달리. 전기를 보통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금 말한 1-20번 그림 보시면 애초에 이온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물에 녹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옆에 전극을 연결을 해도 전구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그렇다? 얘는 이온량이랑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자체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기 45페이지에 1-10에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 줄 그어볼까요?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어떤 자체로 들어간다? 분자 자체가 녹아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조금 속도감 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그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어요. 그걸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유결합 물질은 다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비금속.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기 힘드니까 빨리 종료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